안녕하세요.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작품이죠. 그리고 윌리엄 골딩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그 작품. 짠! 파리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피난을 가던 도중에 적의 공격을 받아 무인도에 추락하게 되고 어른들 없이 아이들끼리 무인도에 남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소설이 출간된 시기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52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이 책의 저자 윌리엄 골딩은 2차 세계대전에 해군으로 참전을 했었고 그 전쟁 통해서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숨겨진 그 본성을 직접 경험하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통해서 야기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무인도에 떨어진 주인공 랄프와 새끼 돼지가 등장하는데요. 랄프가 우연히 발견한 소라 껍질을 불자 섬 곳곳에 있던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인 아이들은 최초로 소라를 불어 아이들을 소집한 랄프를 대장으로 뽑고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나름대로 민주적인 회의를 하고 생존과 구조를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산 위에 이상한 짐승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이런 소문을 들은 아이들이 불안감에 휩싸이는데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무서운 것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아이들은 이성적이고 문명적으로 행동해서 구조를 받아서 우린 빨리 나가자라고 주장하는 랄프와 새끼돼지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야만적으로 멧돼지를 사냥하고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잭에게 더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등장했던 그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소라를 버리고 점점 잔인한 방식으로 멧돼지를 사냥하고 그리고 또 멧돼지를 사냥해서 나온 피로 얼굴에 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사냥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돼지 머리를 잘라서 막대기에 꽂아두는 등 점점 야만인이 되어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멧돼지를 사냥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은 아이들까지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이성을 잃어가던 잭 무리는 계속 이성적이고 문명적인 주장을 펼치는 랄프까지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이 랄프를 죽이기 위해서 섬 전체에 불을 지르는데요. 끝내 문명의 끈을 놓지 않고자 했던 랄프는 필사적으로 막 도망을 치다가 우연히 해변가에서 그 섬 전체에 불이 난 걸 보고 그 섬으로 온 해군 장교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 되게 뭉클해요. 그 해군 장교를 보자마자 랄프가 눈물을 흘리는데 더 인상 깊었던 내용은 그 뒤에 랄프를 죽이러 쫓아오던 그 잭의 무리들도 해군 장교를 발견하고 살인을 하려는 생각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유와 상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제목이 파리대왕인 것에 대해서 왜 파리대왕이지? 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이 파리대왕은 바엘제붑이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제붑은 히브리어로 파리를 뜻합니다. 중세 마법책에 등장하는 바엘제붑은 이 그림처럼 거대한 파리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이 파리라는 생물이 악령이거나 혹은 악령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우리가 파리가 꼬인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썩은 고기나 막 쓰레기 더미에 파리떼들이 몰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파리가 죽음의 냄새와 병을 유발하는 더러움이 있다. 그리고 파리들은 시체의 유골에서 태어난다. 라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파리를 회피했고 이 불길한 파리들을 부하로 거느리는 이가 바로 바엘제붑입니다. 실제로 이 소설 속에 아이들이 잡은 그 돼지 머리를 막대기에 꽂아둔 그 돼지 머리에 파리들이 막 꼬이거든요. 그 돼지 머리와 사이먼이라는 아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엘제붑이 상징하는 파괴, 타락, 히스테리, 공포
이런 의미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목이 파리대왕인지 명확히 아시겠죠? 이 파리대왕을 읽는 묘미 중에 하나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유와 상징들을 찾아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어떤 물건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뚜렷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랄프는 민주적으로 뽑힌 지도자를 의미하고, 새끼돼지는 지성, 지식인 이런 걸 의미하고요. 잭은 무정부, 야만인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소라를 불어서 회의를 소집하고 또 회의에 소라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발언권이 있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소라는 바로 민주주의와 문명을 상징하고요. 이 외에도 등장인물 중에 사이먼, 로저, 그리고 새끼돼지의 안경, 해군 장교, 그리고 무인도 이런 것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읽으면서 와, 진짜 윌리엄 골딩은 천재 작가구나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설을 읽게 된다면 다양한 비유와 상징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읽으시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문명의 상징이었던 랄프가 무정부 야만인을 상징하는 잭 무리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잭 무리가 저지른 불을 보고 해군 장교가 구해주러 등장을 하는데요. 랄프가 해군 장교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랄프를 죽이려고 뒤쫓아오던 이미 살인까지 한 아이들이 해군 장교를 보자마자 똑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민주주의는 극단적 상황에서 인간의 잔인한 본성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는 제도다. 결국 극단적 상황에서 야만인이 된 자들이 승리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려는 찰나에, 아이러니하게도 랄프를 죽이려고 지른 불을 통해서 구조되게 되고 그들은 다시 문명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건 본성일까요? 상황일까요?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저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떠올랐는데요. 역사 속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 현재 파리대왕 번역본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음사, 문예출판사, 소담출판사 대표적인 출판사들이 있는데요. 저는 문예출판사 책을 읽었고 좀 읽으면서 나름 나쁘지 않게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했는데 민음사에서 나온 책으로 읽으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근데 번역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읽은 야만인이란 단어는 오랑캐 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 새끼돼지도 그냥 돼지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전달할 때 어느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민음사 출판사로 읽은 사람들의 평이 좀 대화체도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읽게 된다면 잘 선택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파리대왕에 대해서 최대한 알짜배기 내용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들 아시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